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DLENC에 대한 여러 증권사의 최신 보고서랑 기술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30% 넘게 뚝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갑자기 폭등했다. DLENC의 2025년 4분기 성적표, 이 기묘한 숫자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걸 거예요. 주력 사업인 주택 부문은 분명 살아나고 있는데 다른 한 축인 플랜트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그런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역사적인 저점인 0.3배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과연 이 기묘한 상황이 바닥이라는 신호일지 아니면 더 깊은 함정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스테리한 숫자부터 풀어보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만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630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각각 30.5%, 33.1%나 줄어든 거잖아요. 언뜻 보면 실적이 꽤 나빠진 것 같은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컨센서스랑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군요. 네, 다시 말해서 시장은 DLENC가 이 정도는 고전하겠구나 하고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예상했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야기는 영업이익 아래단, 바로 영업외 손익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큰 규모의 손실이 한꺼번에 터져요. 첫째는 미착공 사업지, 그러니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프로젝트 부지들에 대한 자산 평가 손실이 약 2,200억 원 발생합니다. 2,200억 원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앞으로 사후성이 좀 불투명해 보이니까 에이 이거 그냥 손실로 미리 털어버리자. 이렇게 장부에 반영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빅베스라고 하죠. 목욕 한번 크게 해서 때를 싹 벗겨내듯이 잠재적인 부실 자산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회계 처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홈플러스 주식 관련 평가 손실도 약 350억 원이 추가됐어요. 이 두 가지 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세전 이익은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좋게 들리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은 돈 안 들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합니다. 이런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근원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계속 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털어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천억 원대 손실 때문에 적자로 전환됐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순이익이 폭등하는 마법이 일어나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바로 법인세 환급이라는 마법 덕분입니다. 무려 2,650억 원에서 최대 2,9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 거예요. 손실을 봤는데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그런 셈이죠. 회사가 장부상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신고하니까 국세청에서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예전에 해외 사업에서 손실 본 것까지 감안해서 과거에 내셨던 세금 일부를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현금을 안겨준 격이에요. 과거 해외 법인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회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가능해진 일이거든요. 손실이 오히려 현금으로 돌아온 아이러니죠.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부실 자산을 정리하느라 큰 손실이 났는데 그 덕분에 과거 손실까지 인정받아서 더 큰 규모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래서 최종 순이익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2,3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를 무려 300%나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300%요? 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영업의 손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털어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환급은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회사 금고에 현금이 들어오는
명백한 호재라는 점이죠. 그 회계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그건 결국 장부상의 숫자 노름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돈은 어디서 잘 벌고 어디가 문제냐 이거거든요. 주력 사업인 주택과 플랜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의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죠. DLENC의 두 기둥인 주택건축과 플랜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 바로 주택건축 부분부터 보죠. 이쪽은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군요. 뭐가 그렇게 좋아졌나요? 핵심 지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율 안정화입니다. 4분기 원가율이 82.9%까지 내려왔어요. 82.9%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게 과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착공에서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들 있잖아요. 그 현장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수익성 좋은 현장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원가율이 낮아졌다는 건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서 더 많이 남는다는 뜻이죠. 정확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두 번째 핵심 지표인 매출 총 이익률 GPM으로 나타납니다. 4분기에 17.1%까지 급등했어요. 17.1%면 건설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대박인가요? 아니면 그냥 선방했다 정도인가요? 장사 아주 잘했다 소리를 들을 만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DLENC 전체 이익의 체력은 바로 이 주택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주택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전체 이익을 이끌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어두운 쪽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플랜트 부문은 그야말로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고요? 네, 플랜트 부문은 일회성 비용과 수주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우선 4분기 원가율이 98.6%까지 치솟았는데요. 98.6%요? 잠깐만요. 10,000원어치 팔아서 140원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본전치기 장사를 한 셈인데 이건 특정 국내 현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아주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원가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4분기 전체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건 뭐 일시적인 문제고 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주 공백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수주액이 고작 2,647억 원에 그쳤어요. 연간 목표치가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말이죠. 잠깐만요. 목표가 2조 9천억인데 2,600억밖에 못했다고요? 이건 그냥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개점이업 상태였던 거 아닌가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라 올해 수주 실적이 내년, 내후년의 매출로 이어지거든요. 2025년의 수주 부진은 곧바로 2026년 플랜트 부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보릿고개를 앞두고 있는 셈이죠. 실적 전망이 어둡군요. 그래도 DLENC 하면 다들 기술력을 꼽잖아요. 최근에 부산항 신항공사에서 RBM이라는 최첨단 공법으로 수직 터널 굴착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요? 네, 바로 그 기술력이 흔들리는 플랜트 사업부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BM, 즉 레이즈 보링 머신은 수십 개의 칼날이 달린 거대한 헤드를 회전시켜서 단단한 안반을 뚫는 대형 장비인데요. 핵심 기술은 그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수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은 향후 SMR 같은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보죠. 어두운 현실과 희망적인 기술력을 모두 안고 있는 DLENC의 2026년 계획은 어떤가요? 회사가 직접 내놓은 목표치가 있다고요? 네, 회사는 2026 가이던스로 매출 7조 2천억 원, 신규 수주 12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매출은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신규 수주는 28%나 늘리겠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목표 아닌가요? 뭘 믿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은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매출 감소는 앞서 말씀드린 2025년 플랜트 수주 공백에 영향이 반영된 거고요. 그럼에도 수주 목표를 높게 잡은 건 이제는 정말 수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관건은 역시 플랜트 부문에서 3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2025년에 구멍을 메우고 2027년 이후의 성장을 담보하려면 2026년 안에 대규모 플랜트 수주 소식이 반드시 들려와야만 합니다. 결국 2026년은 플랜트 수주 실적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한 해가 되겠군요. 당장의 실적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뿌려놓은 씨앗 같은 건 없나요? 바로 그 점이 DLENC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흥미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DLENC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냥 우리도 투자했어요 하고 이름만 올리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SMR 선두 기업인 엑스에너지의 표준 설계, 즉 원전의 기본 설계도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의 핵심 기술을 미리 내재화하고 있는 거죠. 오, 그건 의미가 크네요. 또 다른 하나는 뭐죠? 두 번째는 CCS, 즉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입니다. 특히 최근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화두가 된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CCS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건설업의 환경과 첨단 IT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신사업들이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실적의 명암과 미래 개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DLENC 주식, 과연 지금 매력적인가요? 이 부분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PBR 0.3배라는 건 비유하자면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시장에서 3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뜻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서 가진 자산을 주주들에게 다 나눠줬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70%나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싸다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는 거죠?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플랜트 부문의 부진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주택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만큼은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7천억 원인데 회사가 빚을 다 갚고도 남는 순현금을 1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부자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모든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표 주가도 기존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2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올려잡는 추세고요. 아니, 플랜트 부진 같은 리스크가 분명한데도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까지 올린다. 그들이 꼽는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앞서 확인한 것처럼 주택 부문의 이익 회복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점. 둘째, 4분기에 대규모 비용을 미리 반영해서 2026년 실적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 즉 악재가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거죠. 아, 털어낼 건 다 털어냈다. 네, 셋째, PBR 0.3배라는 극단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 예를 들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DLENC에 대한 심층 분석을 종료해 볼 시간이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은 살리고 플랜트는 다시 채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 감소라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회복되고 있는 수익성과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열쇠, 즉 트리거는 결국 대규모 플랜트 수주 소식이 언제 들려오느냐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DLENC는 SMR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CCS 같은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과연 이 회사를 단순히 아파트 짓고 공장 짓는 전통적인 건설 회사로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 초기 단계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후자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PBR 0.3배, 즉 1억짜리 아파트가 3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가격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시 보이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